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토론회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조승환입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까 혁신위원회 구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혁신위원장 인선 기준과 혹시 염두에 두신 분이 있으신지?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미리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혁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위가 발족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오늘 다른 두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속히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 기준, 인선 기준이라 할까요?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이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는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밝혀주시긴 했는데 전당대회랑 그다음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같은 문제 한 번 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정리를 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소요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 때문에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만약에 비대위원회를 추가로 더 임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현성 의원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대 개혁안에 대해서 국내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면은 여당과 상관없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좋은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쇄신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좀 다르고 지난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 우리 당 원로 상임 고문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고문님들이 좀 곤란하다는 또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혁신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20%대로 추락까지 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하고 아까 토론에서도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의해 이제 실질적이고 증명성 있는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있고 과거와 단절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이제 분석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기본 철학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또 지적도 있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면 견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보 김민수입니다. 김용태 위원장 임기 전까지 당 개혁안 관련해서 매듭지을 생각이 있는지. 앞에 못 들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임기 전까지 당 개혁안 마무리 지을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혁신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했고 오늘 다른 두 후보도 동의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위에서 논의를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그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혁신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박사입니다. 먼저 항상 축하드립니다. 혹시 다음은 차기 원내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까요? 원내 지도부는 아직까지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 당장 현안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현재 있는 원내 부대표단이라든지 대변인들을 포함해서 함께 좀 일정 기간 좀 일을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지도부는 인선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탕평 인사, 적재 적소 인사 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맞게끔 지도부가 구성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여당에서 헌법 개정안을 인생국가주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거대 야당하고 계획 전략을 어떻게 상법 개정안에 지금 충실 의무 얘기하는 거죠. 이사 충실 의무가 지금 주주들이 들어가면은 배임죄가 굉장히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야당 일대 주장하는 내용하고 집권 여당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안 내놓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가 뒤늦게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파괴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집권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거 얘기를 좀 꺼내서 죄송스럽긴 한데 예전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나서고 이런 이제 저기 그때 들어가서 그런데 혹시 탄핵 파면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이제 대통령 파면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시나요? 어떤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지금으로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그때 많이 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해 왔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 우리 당에서는 아마 탄핵 결과에 대해서 심판 결과에 대해서 선고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간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하고 선고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슬려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 또 이미 죄가 유죄로 확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성이나 사과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좀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이제 마무리.